특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프로 10 일주일 사용기를 들고 왔습니다. 고프로를 쭉 써왔던 유저로서 고프로 10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고프로 10을 가지고 그리고 고프로 이전 세대들과 함께 어떻게 촬영하면 좋을지 촬영 모드를 좀 공유를 드릴게요. 1년 전쯤에 제가 6가지 고프로 촬영 모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는 조금 더 설정이 다르면서도 업그레이드 된 그런 촬영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디자인을 먼저 보시면요. 디자인은 고프로 9과 같습니다. 앞에 있는 이 고프로 로고의 색상을 제외하면 뭐 거의 똑같아요.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고프로 10이 6g 조금 더 가볍다는 거? 그거 말고는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디자인이 그대로이다라는 점이 저는 좀 만족스럽거든요. 디자인이 막 좀 너무 급변하고 매 시리즈마다 달라지고 하면 액세서리 호환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먼저 고프로 좀 제대로 활용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액세서리 키트를 또 따로 구입을 하셔서 가지고 계실 텐데 다음 세대에서 기변을 하려고 했는데 액세서리 호환이 안 된다 라고 하면 기변을 또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히 액세서리 호환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하이퍼 스무스 4.0이 되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고프로 9도 그렇고 10도 그렇고 다 안정적으로 찍어줘요. 그래서 딱 진짜 영상 결과물을 딱 두고 봤을 때 고프로 10 엄청 좋아졌다 이렇게 느끼기에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다만 수평 조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좋아졌어요. 27도에서 45도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프로 10을 들고 다녔을 때도 이게 영상이 흔들리거나 이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다이내믹한 영상 있죠. 스키나 바이크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의 개선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 슬로우 모션이 진짜 좋아졌는데요. 고프로 10 같은 경우에는 4K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돼요. 그리고 2.7K는 무려 240프레임 per 세컨드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면 진짜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슬로우 모션으로 딱 전환을 했을 때도 영상 화질 자체가 막 떨어지거나 그렇지가 않고 만족도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네 번째, 색감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고프로 9 같은 경우에는 고프로 모드 그리고 플랫 모드가 있었어요. 이번에 출시된 고프로 10에는 이런 용어 자체가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강렬한 모드, 그리고 내추럴한 모드, 플랫 모드 이렇게 총 3가지가 들어있어요. 고프로 모드가 강렬한 모드로 전환이 좀 되었는데 조금의 영상 차이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둘 다 좀 색감 대비가 강하고 하늘은 진짜 이쁘게 잡아주는데 제 얼굴이 막 조금만 그늘만 져 있어도 음영이 좀 심하게 들어가 있어서 얼굴 나중에 색감 보정하기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강렬한 모드는 잘 사용을 안 해요. 플랫 모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영상 후보정할 때는 너무나 괜찮은 촬영 모드이긴 한데 그냥 보면은 이게 색감이 진짜 너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정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내추럴 모드는 진짜 괜찮더라고요. 이건 호불호가 많이 나뉠 수 있겠지만 굳이 막 색감을 막 조정을 안 해도 꽤 괜찮은 그냥 무난하게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모드더라고요. 그래서 고프로 10을 사용할 때는 주로 내추럴한 모드로 설정을 해두고 촬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렌즈 덮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기존에 고프로 들고 가서 뭐 수중 촬영을 하신다던가 땀을 많이 흘리고 촬영해서 막 고프로에 물이 묻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혀로 닦으신 분들도 정말 많으셨다고 해요. 그래야 좀 물기가 좀 싹 없어지고 막 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물이 좀 잘 빠지는 렌즈 덮개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물이 맺혀 있거나 이런 거를 좀 덜 느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물에 넣고 뺐을 때도 물이 툭툭툭툭 그냥 말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좀 좋았고요. 그리고 긁힘 방지 기능이 좀 개선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해봤을 때 영상 결과물에 있어서는 가끔씩 이제 고프로 9 같은 거 촬영했을 때 플레어 현상이라고 막 무지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고프로 10에서는 플레어 현상이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촬영 결과물에 있어서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렌즈 커버에 있어서 나는 고프로 10의 렌즈 커버가 가장 탐난다, 갖고 싶다 하시는 그런 고프로 9 유저라고 하면 탈착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홈에서 판매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판매를 하게 되면 고프로 9에 장착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고프로 10에서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기대했던 부분은 노이즈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결과물에 있어서 고프로 9이나 10이나 저조도 노이즈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달라지거나 그러지가 않았어요. 리니어 수평 조절 모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주 신나는 코기와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ISO는 100에서 400까지 맞춰졌고요. 화이트 밸런스는 5000으로 맞춰졌습니다. 지금은 ISO 100에서 800에서 부스트는 꺼둔 상태예요. ISO를 100에서 800으로 맞춰둬서 조금 더 노이즈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ISO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노이즈가 조금 저조도에서는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해외 유튜버들 보면 막 저조도 상황에서도 엄청 괜찮은 영상들을 막 하길래 저기의 햇살과 여기의 햇살은 다른 건가? 막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도대체 뭐가 저런 영상의 차이를 나게 하는 걸까 생각을 해서 정말 많이 검색해보고 많이 고프로 이렇게 터치해보고 하면서 촬영을 해봤더니 살짝만 바꿔줬는데도 저조도 노이즈가 훨씬 더 괜찮아지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영상 촬영 모드를 공유해 드리기 전에 간단한 기본 설정부터 체크하고 갈게요. 일단 전원을 켰을 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소리가 나게 했어요. 그리고 영상 촬영을 딱 눌렀을 때도 소리 나게 했거든요. 이렇게 소리로 딱 들으면 조금 더 직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소리를 설정을 해두고 있는데 실내 촬영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굳이 필요 없는 기능일 수도 있겠죠? 고프로 화면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세요. 그다음에 여기 음표 보이시죠? 이거를 꺼짐으로 두면 전원을 켰을 때나 녹화 시작을 했을 때 알림음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딱 켜두면 이렇게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면 디스플레이 있죠. 1.4인치 전면 디스플레이를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게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좌측 하단의 두 번째에 터치해주세요. 그러면 옵션이 나오거든요. 보통은 기본 옵션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체 화면으로 돌려볼게요. 우측에서 하나, 둘, 실제 화면으로 두세요. 그리고 체크 표시 놔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진짜 화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구도 같은 거 맞추기에도 이게 훨씬 더 좋거든요. 자, 그러면 촬영 모드 설정을 좀 가볼게요. 제가 총 3가지의 촬영 모드를 공유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으로 평소에 사용하실 촬영 모드예요. 여기 안에서 자유자재로 화각 선택하시고 ISO, 노출 이런 것들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화질이 좋은 5.3K로 선택을 해볼게요. 30프레임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렌즈는 리니어 모드로 맞춰둘게요. 그리고 하이퍼 스무스는 높음으로 선택을 해둡니다. 그리고 비투율은 색상 정보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뭐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영상의 느낌도 훨씬 더 좋아지고요. 근데 다만 파일 크기가 좀 커지긴 하는데 후보 정할 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투율은 높음으로 설정을 해뒀어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자동으로 모두 둘게요. 그리고 노출값은 마이너스 0.5로 저는 기본으로 맞춰두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프로를 들고 야외로 나가면 과노출되는 경우도 좀 있어서 저는 마이너스 0.5로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 어두운 것 같아서 노출을 0.5 올렸습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촬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달라진 게 화이트 밸런스인데 제가 이전에는 화이트 밸런스 자동으로 놔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화이트 밸런스 5000으로 맞춰둘게요. 그리고 야외에 나가서 5000에서 5500K 정도를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오늘은 좀 약간 흐리다 싶으면 6000K 정도로 맞춰두시면 제법 잘 잡더라고요. 근데 이 화이트 밸런스는 그날그날 상황에 봐서 가장 보시기에 눈으로 괜찮은 색상이 잘 맞은 그런 화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선명도는 중간으로 뒀는데요. 후보정할 용도라고 하신다면 중간으로 두시는 것도 괜찮은데 나는 후보정을 안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선명도를 강함으로 두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색상은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해 주세요. 뭐 강렬한 모드, 내추럴한 모드, 그리고 플랫 모드 중에서 원하시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즘에 내추럴한 모드가 좋더라고요.
다음은 슬로우 모션 촬영 모드인데요. 이번에 고프로 10에서 가장 또 획기적인 또 변화를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4K에 120프레임을 지원을 하니까 4K로 맞춰두겠습니다. 2.7K에 240프레임도 괜찮긴 한데 좀 더 괜찮은 화질을 위해 저는 4K에 120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ISO는 최소 100에서 최대 800으로 뒀어요. 왜냐면 너무 어두울 경우에는 슬로우 모션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ISO는 최대 800으로 뒀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그냥 촬영을 하시면 돼요. 다음은 야간 타임랩스를 촬영하는 방법인데요. 타임랩스를 촬영하려고 하신다면 일단 사진에 먼저 들어가 주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렌즈는 광각으로 두었어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30초로 뒀습니다. 최대한 빛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어차피 카메라는 타임랩스 할 때 딱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30초로 둡니다. 출력은 표준으로, 타이머는 3초로 두었고요. 화이트 밸런스는 조금 어두운 곳이니까 5500K로 맞춰뒀어요. ISO는 100에서 최대 800까지 맞춰둡니다. 왜냐면 진짜 깜깜한 밤을 촬영할 거기 때문에 ISO 최대는 800으로 해뒀고요. 저는 색상은 내추럴로 해뒀습니다. 선명도는 중간으로 맞춰두세요. 이렇게 해두시면 야간 타임랩스 완성인데요. 결과물을 보니까 제가 이전에 공유해드린 설정값들보다 훨씬 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캠핑 같은 거 하셨을 때 그 주변 풍경 같은 거 담을 때 이런 야간 타임랩스 모드를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 중에 이게 포인트인데요. 바로가기 화면을 좀 달리 해주는 거예요. 바로가기 화면이라고 하면 고프로 딱 처음 켰을 때 지금까지 설정했던 모드들 있죠. 뭐 화각 조절한다던가 뭐 다양한 설정들을 나의 입맛에 맞게 좀 달리 바꿔볼게요. 왼쪽 아래는 저는 ISO를 뒀어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화이트 밸런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는 하이퍼 스무스, 오른쪽 위에는 렌즈 화각 설정할 수 있는 렌즈를 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ISO가 보입니다. 근데 ISO는 기본적으로 100으로 맞춰두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가장 높게는 한 400 정도가 좋아요. 근데 정말 야간에 어두깜깜했을 때 400 이상으로 막 올리게 되면 좀 더 색상이 밝아지긴 하는데 노이즈가 진짜 많이 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100으로 두고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부스트 모드가 있는데요. 하이퍼 스무스 설정할 수 있는 걸 구성을 해줬어요. 꺼짐, 높음, 그리고 부스트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저조도 상황에서 부스트를 기능을 딱 켜놓으면 특히나 더 화면이 덜컹덜컹 하더라고요. 부스트를 켜둔 상황이에요. ISO는 100에서 400입니다. 야외에서 액티비티 할 때는 부스트를 켜두시지만 또 저조도에서는 부스트는 잘 켜두지 않아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화각을 조절할 수 있는 걸 두고 있는데 기본으로는 리니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걸어 다니면서 고프로를 촬영할 때 그때는 뭐 굳이 부스트까지 안 켜더라도 리니어에서 수평 조절을 맞춰두고 걸어 다니면 이게 막 움직이거나 덜컹덜컹 거리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걸어 다니실 때는 리니어 수평 조절, 기본적으로는 리니어를 보다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화이트 밸런스 설정을 두었는데요. 5000K로 맞춰뒀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내릴수록 이렇게 푸른 빛이 나고요. 위로 올리면 올릴수록 붉은 빛이 나요. 이걸 색 온도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셔터 스피드로 조절했을 때보다 이렇게 ISO나 색 온도로 맞춰뒀을 때 훨씬 더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근데 고프로 10을 막 만져보니까 설정 좀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발열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GP2 프로세서가 되면서 얘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발열이 같이 발현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음 세대에서는 이 발열 부분에 대해서도 높아진 성능만큼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고프로 10 일주일 사용기와 함께 그리고 제가 요새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고프로 촬영 모드를 같이 공유를 드렸어요. 고프로 사용하시면서 보다 괜찮은 영상, 멋진 영상 많이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